뇌졸중, 심근경색. 갑자기 쓰러지고 평생 반신불수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병을 지금 당장 아무 병원도 가지 않고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8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몸 안에서 이미 조용히 진행 중일 수 있는 무증상 뇌경색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단 10분 집중해주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생활 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게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그 8가지 예방 비법을 하나씩 의사처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중간에 나가면 손해입니다. 당신의 뇌와 심장이 위험합니다. 첫 번째,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는 가장 기본. 잘 먹어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잘못된 식단은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사를 지속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씨앗입니다. 특히 고기, 튀김, 빵, 음료수만 즐겨 드신다면 이미 뇌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 끼니에 채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식이섬유는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둘째,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고기는 기름 없는 부위로. 닭가슴살, 두부, 생선이 더 좋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은 줄이고 진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소금은 무조건 줄이세요.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이고 고혈압은 곧 뇌출혈과 직결됩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가 곧 병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두 번째,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미국 심장협회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40% 줄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리하게 땀을 뻘뻘 흘려야만 효과가 있는 줄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숨이 약간 차고 가볍게 땀이 맺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30분 빠르게 걷기, 집에서 제자리 걷기 20분, 계단 오르기 10층. 이것만 해도 혈관이 살아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조절되며 몸속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은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류가 증가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경색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내일 하지라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몸이 굳기 전에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 다리로 걷는 마지막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습관. 혈당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발표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 100에서 125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높아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분은 혈관벽을 갉아먹고 미세혈관을 막고 결국 뇌에 피가 안 통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밥은 그대로 먹었는데도 혈관은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단 음료, 간식, 과일즙은 줄이고
식사 간격도 4시간 이상 벌리지 마세요. 셋째, 잡곡밥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저녁 7시 이후엔 가급적 식사하지 마세요. 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혈당 조절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혈당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조용히 썩어갑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안 아플 때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잠을 대충 자면 당신의 혈관이 썩습니다. 밤잠이 뒤죽박죽이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 결과입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2배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혈관 수리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회복 시간이 사라지고 혈관은 계속 손상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 깊이도 얕아지기 때문에 자는데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밤 11시 이전에 자세요. 이 시간이 혈관 회복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입니다. 둘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에 너무 자면 밤잠이 깨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셋째, 취침 2시간 전엔 휴대폰, TV 꺼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이게 뇌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게 당신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걸린 문제입니다. 배가 나왔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배의 찐지방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혈관 독극물 공장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만 클리닉에 따르면 내장지방은 염증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피가 통하지 않는 뇌경색, 심근경색을 부릅니다. 특히 배가 볼록한 복부비만은 일반 비만보다 2배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배둘레입니다.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이미 위험한 지방 폭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첫째, 저녁 늦게 먹는 습관부터 끊으세요. 야식은 체지방을 3배 더 쉽게 만듭니다. 둘째,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바꾸세요. 흰쌀, 국수, 빵 대신 잡곡, 단백질, 채소로 대체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내장지방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매일 계속하는 겁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식전 물 1컵은 과식을 막고 대사작용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5%만 줄여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감소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꺼야 합니다. 당장입니다. 혈관에 기름때 낀 거. 지금 당장 청소 안 하면 언젠간 펑하고 터집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때의 정체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높을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까지 높다면 심장마비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왜 위험할까요? 혈관벽 안으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게 점점 커지다 어느 날 순식간에 터지면 피가 뇌에 안 가고 몸 한쪽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첫째, 계란, 노른자, 튀김, 버터, 가공육. 이런 고지방 음식은 줄이세요. 주 2회 이상 드셨다면 이미 혈관에 기름이 찼을 확률 높습니다. 둘째, 오메가3를 늘리세요. 등푸른 생선, 아마씨, 견과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품입니다. 셋째, 6개월마다 혈액검사 받으세요. 수치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필수입니다.
넷째, 약 복용 중이라면 의사 지시대로 꾸준히 드세요. 끊었다 붙였다 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당신의 뇌는 폭탄 위에 앉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부터 기름때 빼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담배 한 모금, 술 한 잔. 그게 당신 뇌혈관을 바로 찢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는 흡연과 음주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혈압을 즉시 상승시켜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에 피떡이 생기고 그 피떡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순간 말 그대로 순간마비가 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병은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단 24시간 안에 심근경색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술은 주 1회 이하 한 잔 미만으로 줄이세요. 적당한 음주가 몸에 좋다는 말 60세 이후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이 들어가는 순간 혈관은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넷째, 혼자 끊기 어렵다면 병원 금연 클리닉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보다 성공률이 3배 높습니다. 담배와 술은 혈관에 총을 겨누는 행동입니다. 오늘도 그 방아쇠를 당기고 계신가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살고 싶다면 당신의 혈관은 지금 펌프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건 심장이 매일 매순간 과도한 압력으로 혈관을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무서운 건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혈압이 14,090 이상이라면 이미 당신의 뇌혈관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을 방치한 사람은 단 한 번의 감정 폭발, 날씨 변화, 술자리 이후에도 바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마다 혈압을 꼭 측정하세요. 수치를 모르면 절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된장국, 김치, 국물 위주의 식사. 생각보다 소금 폭탄입니다. 셋째, 혈압약은 절대 끊지 마세요. 정상 나왔으니까 그만 먹겠다. 그 순간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넷째,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떨어집니다. 몸무게 1k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1mmHg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화낼 일 생기면 일단 숨부터 크게 쉬세요. 감정 폭발이 혈관 터뜨립니다. 지금 혈압이 정상이라고요? 방심 마세요. 조용히 올라가는 게 고혈압입니다.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뇌혈관이 터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혈관 폭탄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3050%나 증가시킵니다. 특히 분노, 억울함, 걱정, 외로움. 이 네 가지 감정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직접 원인입니다. 난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똑같아. 그런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할까요? 첫째,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긴장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면 바로 뇌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하루 10분 명상을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셋째, 사람과의 대화가 약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속마음을 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V 뉴스, 부정적 유튜브 영상은 줄이세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뒤흔듭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당신의 뇌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감정 다스리세요. 그게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그래. 그 말이 곧 당신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뇌졸중과 심장병은 유전적 경향이 아주 강한 병입니다. 서울대 의대 유전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부모 형제 중 뇌졸중이나 심장병 이력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3배입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쓰러진 가족이 있다면 그건 단순 우연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도 위험 유전자가 작동 중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유전적 위험을 알고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중에 누구라도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 환자가 있다면 꼭 기억하고 메모해 두세요. 둘째, 1년에 한 번은 병원에서 종합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뇌 MRA,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는 조기 발견에 필수입니다. 셋째, 평소에 건강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입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 운동, 스트레스 모두요. 넷째, 의사에게 가족력을 먼저 말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병력이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선을 끊어야 합니다. 그건 예방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몸이 멀쩡하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힙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증 뇌졸중 위험이 50% 이상 낮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발견하면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6개월마다 체크하세요. 둘째, 뇌 MRA 자기 공명 혈관 촬영. 무증상 뇌혈관 협착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셋째, 경동맥 초음파. 목 혈관이 막히는 초기 상태도 여기서 포착 가능합니다. 넷째, 심장 초음파와 심전도. 심장 박동 이상이 뇌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검사는 겁내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치료가 됩니다. 안 보고 버티면 결국 후회가 치료가 됩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아프기 전에 확인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예방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조 증상을 못 알아보면 기회는 단 1분 안에 사라집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고를 먼저 보냅니다. 그걸 놓치면 바로 반신불수 혹은 사망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따르면 뇌졸중 전조 증상은 시작 후 1시간 안에 응급실 도착 시 회복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신호가 올까요? 첫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엉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생기면 이미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쪽이 잘 안 움직인다면 그건 뇌졸중의 대표 신호입니다. 넷째, 갑작스런 어지러움, 시야 흐림, 극심한 두통도 의심해야 할 증상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 즉시 호출, 그리고 환자를 눕히고 움직이지 말게 합니다. 절대 좀 쉬면 낫겠지. 내일 병원 가자. 이런 말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칩니다. 전조 증상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걸 모르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12가지. 그 어느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순간에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영상 꺼지고 나서 내일부터 해볼까? 하지 마세요. 내일이 오기 전에 당신의 뇌는 멈출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침 30분 걷기, 밥상에서 소금 줄이기, 혈압 혈당 체크하기.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걱정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지금 실천하면 그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 당신의 존엄,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